똑같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나만 더 아픈 것 같고 나만 더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이 답답한 질문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왜 같은 진단을 받고도 나만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수없이 되뇌셨을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감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맞아요. 이런 비교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은 똑같이 디스크라는데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잘만 지내는데 왜 나는 고작 화장실 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결국 내가 너무 엄살부리나? 내가 약한가? 이런 자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나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 스위치가 켜지는 지점, 이걸 통증 역치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줄 아주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통증컵 이론이에요. 최신 통증 과학에서는요, 우리 몸을 하나의 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통증이 허리 디스크 같은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통증은 이 컵에 여러 스트레스라는 물이 담기고 담기다 못해 넘쳐 흐를 때, 바로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같은 신체적인 문제는 사실 이 컵을 채우는 물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어젯밤 잠을 설쳤던 거,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이러다 평생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나 두려움까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통증컵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런 신체적 부상 외의 스트레스들이 이미 여러분의 통증컵을 90% 가까이 채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컵이 이미 90%나 차 있다면 정말 살짝 허리를 숙이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물이 왈칵 넘치면서 엄청난 통증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컵은 아직 넉넉하게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자극에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통증 차이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통증컵이 오랫동안 계속 넘칠락 말락 가득 찬 상태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그 자체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우리 뇌와 척수에 있는 통증 볼륨 조절기가 고장나서 항상 최고 레벨인 10으로 켜져 있는 상태라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져서 토스트기에서 많은 작은 연기에도 온 집이 떠나가라 시끄럽게 울리는 것처럼요.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중추감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정상적인 신경계는 10만큼의 자극을 받으면 딱 10만큼으로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예민해진, 즉 감작된 신경계는요, 똑같은 10의 자극을 받는데도 이걸 마치 100도에 끓는 물에 댄 것 같은 끔찍한 고통으로 증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정신력으로 이겨내 같은 마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변해버린 명백한 생리적 현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최고 레벨로 올라가서 고장나버린 나의 통증 온도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실용적인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이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찰랑찰랑한 여러분의 통증컵을 비워내고요. 둘째, 우리 뇌에게 이젠 괜찮아,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를 긍정적으로 훈련시키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컵 비우기입니다. 핵심은요, 아픈 허리에만 쏠려 있던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이상 푹 자고 햇볕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고 친구랑 즐거운 수다를 떨어보세요. 이렇게 즐겁고 편안한 활동들이 여러분의 컵을 가득 채우던 그 스트레스라는 물을 비워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컵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웬만한 자극에는 더 이상 통증이 넘치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고장난 경보 시스템을 다시 교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작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봐, 이만큼 움직여도 괜찮지? 안전해. 이 안전하다는 경험이 반복해서 쌓이면 우리 뇌는 스스로 최고 레벨로 맞춰뒀던 통증 볼륨 조절기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언어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 내 허리는 이제 망가졌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통증 시스템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내 몸은 지금 회복하는 중이야.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 뇌의 통증 억제 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른 건 혹시 다 잊으시더라고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똑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아파야 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들보다 더 아프다면 그건 절대 당신이 약하거나 엄살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 몸의 시스템이 지금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픈 부위만 탓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내 통증 컵을 비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통증 온도계는 바로 여러분이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